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자, 국내 주식시장은 이번 주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제 등락은 있었었죠. 자, 5거래일 동안 보시면은 자,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장중에 오르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었었고, 악재를 또 화요일날 만나고 수요일은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뭐 뉴욕 증시 흐름하고도 달랐었고, 그 이후에 다시 좀 해외 증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죠. 국내 주식시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큰 움직임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크게 변동사항은 많지는 않았다. 자, 그런데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잘 버텼다고 평가를 하는 게 맞아요. 뉴욕 증시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좋겠죠. 뉴욕 증시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잘 버텼다는 거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밀려난 이후에 전날 시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저점을 계속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자,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점에서는 뭐가 있나요? 지지 세력이 있죠. 지지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한국 시장보다는 뉴욕 증시의 리스크가 좀 더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금융시장 리스크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융시장 리스크는 여전히 좀 통통통통 튀는 것 같아요. 국채시장에서 봤을 때 이게 채권 수익률 급등이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 역시도 지금 분위기 자체를 약간 리스크한 쪽으로 몰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중요하게 체크될 점이 환율이 다시 내려오느냐의 문제입니다. 환율이 다시 내려오지 않게 된다면 환율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금융시장 전체적인 리스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지 될 1순위는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이 권역 내로 다시 내려와 줄 수 있는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로 돌리면은 국채 수익률이 안정될 수 있느냐, 그거를 꼭 좀 따져보자는 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만약에 최종 안정이 된다면은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요. 뉴욕 증시랑은 좀 다른 건데, 국내 주식시장, 한국 시장은 뉴욕 증시에 비해서 저평가가 심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종목들을 봐야지 될 텐데, 특히 가장 중심인 종목이 뭔가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가장 중심인 것 단연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어디가 저점인지 모를 정도로 주중에 더 밀려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점 거의 다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문제는 회복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저평가,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성장성이 그닥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로 넘어와서 볼 텐데,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입니다. 삼성전자가 PER 10배를 받을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가치주들이 그렇게 빛을 못 봤던 거죠. 카카오 이런 종목들 너무 높은 PER을 받다 보니까, 반대로 다른 이제 포스코라든지 앞서 보셨던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5배의 PER밖에 안 되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5.3배의 그런 PER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과도하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오히려 가치주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가치주들이 적절한 평가를 받게 되면 지수는 폭발적으로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게 뉴욕 증시에서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한국 주식 시장에서도 고평가가 되어 있는 성장형 종목들에서 수급이 점점 이탈할 거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채권 시장으로 가냐? 그렇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주변에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주식시장에 대한 수요 자금들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좀 종목들에 대해서 다르게 볼 필요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런 이유를 따져서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좋겠느냐 라고 할 때 한미약품 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해서 다음주 유망주로 약품을 추천드렸고, 한미약품 국내 주식시장 이번 주에 흔들렸었고 뭐 오른 건 아니지만 한미약품은 어떻습니까? 5거래일 내내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의 종목을 오늘 또 찾아봤습니다. 어떤 종목이 유망할지 다음 주에. 우선은 지금 보면은 시장이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흔들렸던 거죠.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들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훅 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가치주들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그런 가치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은 되고 있거든요. 계속 유입이 되다가 어떤 모멘텀을 만나게 되면은 최근에 현대중공업처럼 폭발하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처럼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할 종목들이 현대중공업뿐만 아니고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추세가 좀 형성된다 싶으면은 그런 저평가 우량주들 들어가 있는 건 좋은 전략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SM 추천을 들고 나옵니다. SM을 추천을 들고 나오는 건 계속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높거든요. 그래서 엔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주, 국내 엔터주는 가치주 성향도 지금은 이제는 수익 창출 능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가치주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 다음 주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엔터주는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서 순환매를 돌 수가 있어서 SM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시기다. 그래서 SM을 주간 추천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